공공기록관리법의 그 범죄에서 벗어나 있는 거요. 이쪽에 이제 어떤 기록관리를 확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시대를 맞다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록관리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 나름의 또 자부심입니다. 이제 그런 저희 회사가 199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그때서부터 그 직후서부터 민간 기록 관리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뭔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하려고 소개를 좀 내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이제 기록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가버인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쓰고 있는 아주 나타냈던 케이스. 이 민간 기록 관리가 확산하는 데 있어서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컨설팅들도 있고, 실제 수집 정리를 하는 그런 실무들을 갖다 관리하는 그런 들들도 있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도 있고, 시스템만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난 13, 14년 정도 동안에 했던 사이트가 44개였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그 사례들이 국내에서 많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국내에서 유사한 사이트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공공기록관리법 영역에서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유사 케이스라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민간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시도들, 시야를 확대시키자라고 하는 이번 기록인들에서의 어떤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민간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기록관리를 확산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계기점들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나왔는데 저는 복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신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발표하셨던 내용은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정말 그 문제도. 박물관 미술관법에 따르면은 우리가 지금 비공공기록관리법 영역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객의 입장에서 뭔가 기관을 세운다고 했을 때 박물관으로서 등록을 할까, 기록관으로서 우리는 아카이브야 이러면서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않을까. 당연하게 사람이면 당연하게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었었고요. 근데 그걸 등록하는 순간 현실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우리들의 일자리가 날아갑니다. 그 박물관법에 따르면 기존 박물관 훈련을 받은 학예사만이 등록의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써서 이제 아카이브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설득해 놓은 다음에 박물관 등록하는 순간 최종적인 목표였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게 휙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법적인 체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을 많이 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법에 보면은 박물관법에 보면은 설립과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휴공간의 활용 이래가지고 공간에 갖다 무상으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유휴공간을 갖다가 박물관 세우자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굉장한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자료 양여 등이라는 조항을 보면은 자료를 갖다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여, 대여, 위탁 보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짜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설립 및 경비, 설립에 따른 경비와 운영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국영 수송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운임 및 요금하다가 할인 감면을 해줄 수도 있고 협회를 만들면 박물관 협회를 만들면 그 협회에 운영비를 지원해야기 때문에 운영 경비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협회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또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국유재산을 갖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여러 종류의 지원들이 있어요. 박물관 미술관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어떤
민간 기록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 만한 메리트를 갖다 좀 만들어준다면 조금 더 강력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록관 민간 기록은 저희가 했던 일들이 보면은 비공공기록관리법 체계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 있거든요. 크게 봤을 때 세금을 쓰는 기관이 있고요, 세금을 쓰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순수한 의미에서의 민간 기록 관리는 세금을 쓰지 않는 기관에서의 기록관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들은 세금을 쓰지 않고 이런 이제 일정한 경비가 수요되고 운영 경비도 수요되는 이 기록관을 만들고 운영을 하려면 그만한 재원을 갖고 있어야 되죠. 현실적으로 가장 근처에 있는 집단은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지기수하는 것은 세제지역이죠. 기록관을 만들면 세금을 깎아줄게. 이게 가장 강력한 유인지역이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기록관 활성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저거 중에서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아카이브가 44개 중에서 11개 사용했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4분의 1이죠. 25% 정도가 해당하는 거고, 단일 어떤 카테고리로 보면 제일 많습니다. 그 밖에 이제 주제 아카이브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건 정말 여러 종류의 주제가 들어가는데, 딱 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단일 어떤 그 카테고리로 본다면 가장 많은, 현재까지 많은 저희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실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많이 이제 설립되어 있었던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쪽에다가 유인을 기록관 설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지지원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 그런 이제 그 지원 제도들이 있죠. 아까 전에 정밀관 지원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세제 지원 같은 거 효과적인 것 같은 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효과 때문에 기록관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느 주식에서부터 세금 깎아준다고 해가지고 기록관을 막 돈수자에서 만들지 않죠. 그러면은 기록관을 만들어야 되는 현실 이유가 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원법이라든가 그 세제 혜택 등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의 도움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 이런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록관을 만들면 뭐가 좋아지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입증해낼 수 있어요. 증명해낼 수 있어요.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민간 기록관이 뭐야? 그런 대부분의 의사 결정권자들은 커오면서 기록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 큰 다음에 만나야 되죠. 그래서 그게 기록관이 뭔지 정말 모릅니다. 박물관, 도서관 하면 와닿는데 기록관은 그게 뭔데? 그냥 역사 전시관을 말하나? 이런 정도. 문서창고관할까? 이런 정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만들면 뭐가 좋아진다?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얼만큼 돈 버는데도 기업을 할 수가 있다. 기업은 매출 수익을 다 창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존재 가치죠. 그 본질적인 존재 가치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들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설득하려면 그런 만한 내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 영역에서의 기록관이라고 하는 것이 RM 영역을 말하는 것인지 AM 영역을 말하는 것인지 그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내용을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준비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간과 노력과 채권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요. 그걸 했더니만 뭐가 좋을까? 예를 들면 요즘 제가 좀 관심 가는 분야가 헤리티지 마케팅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헤리티지 마케팅을 했더니만 회사의 어떤 마케팅 실적이 높아집니다. 홍보 효과가 얼마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갖다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의 준비들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외부 지원 하나 또 따고 왔는데요. 예전에 제가 국가기관에서 발견하는 기록인이라고 해서 기관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알게 모르게 비공공기록관리법
체계로 그 비공공기록발 관리법 체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기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격상 보면 이제 공공기관, 세금 쓰는 기관이긴 한데 그리고는 민간 경영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정말 순수하게 민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쪽에다가 포상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 기관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개인한테 이제 포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 기관 자체가 또 포상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교보생명 아까 전에 그 천안연수원 있고 연수원 안에 역사관을 만들어놓고 한 230평 되는 큰 용이다. 저는 이제 교보생명이 자동차 보험도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들고 나면 굉장히 교보생명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나름의 열심히 하려고 이제 했던 분들 그런 분들 있으면 대표님 표창 한번 주자.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기간 안에서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사람도 얼마나 더 신이 나겠습니까? 또 오너들 입장에서도 경영진 입장에서도 교육관리 쪽에다 투자를 하면 상 받네. 우리가 일만 잘하게 되는 것들도 좋은데 그럼 상도 받네. 뭐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알게 모르게 되게 이제 무명으로 그냥 이렇게 나는 혼자 애쓰다가 이제 지쳐 떨어지는 그런 이제 민간에서의 어떤 교육 관리 산업적분 이런 분들이 계신데 확산적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좀 지치지 않도록 좀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포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티에 대한 외로움을 갖다 좀 더 적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기록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좀 제도적인 면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조금 여기 발표문 중에서 두 번째 김혜선 선생님 발표에서 보면 민간 기록 관리 기록관은 뭐 이렇게 법제와 이제 초안 같은 것들도 넣고 그렇게 보는데 좀 그런 것들도 좀 더 정교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민간 기록 관리를 갖다가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가능성만 보고 지원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의 그런 이제 준비들 이런 것들 조금 더 공공 쪽에서 쏟아주는 만큼 민간적으로 좀 더 쏟아서 잘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간 쪽에서 기록 관리를 확산하고자 노력하는 어떤 노력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자가 원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토론자에 대해서 봤을 때 민간 잘해준 얘기를 해도 그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리 막 떠들었는데 이래도 되나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죠. 제가 이야기한 사례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기록 어떤 기록을 해서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 문보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발표를 하고 여기 이름이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자체가 요즘 사회적인 불이익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죠. 또 그 안에서 내부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간다고 그래서 상인자에서 행복하는 목사님의 유지 이런 것들과 반대로 지금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게 사랑교회가 아니라 행복하는 목사님 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랑교회와 불이익을 생각을 하고 정말 이게 저 옥하는 목사님의 어떤 종교 철학과 사상과 이런 것들과 어긋나고 있다 교회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서는 옥하는 목사님의 개인 유품들을 갖다가 많이 관리하고 있고요. 전부 매니스크립트입니다. 한
집 사진 이런 것들 많이들 나오고 있고, 그 선교 원고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갖다가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원전을 갖다 보면서 좀 연구하실 수 있을 만큼의 자료들이 좀 기록들이 등록이 돼서 서비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적인 컨설팅을 마쳤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탁부식을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오픈을 할 거냐, 여기까지 오픈할 거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시기라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했던 경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교육하는 것가 있었고요. 영락교회. 영락교회는 한명주 목사님의 교수가 교회 교회가 같이 관리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례가 딱 꺼집니다. 민간 아카이브 사례 이렇게 리스트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저는 이게 민간 아카이브는 부족이 너무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해도에도 굉장히 뭔가 개파간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런 아카이브가 만들어지는 거 보면 좀 기록에는 누군가의 기억이 남겨지는 그것이 어떤 조직의 기록일 경우에는 어떤 주도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어떤 집단이 남기고자 하는 어떤 집단적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기록, 특히 이제 민간 아카이브의 경우 특히 이런 정치적 부분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다루는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민간 아카이브와 관련해서 어제부터 쭉 들으면서 오늘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고 어제는 좀 그러다가 오늘 우리 끝 세션 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헝클어지는 듯한 느낌에서 많이 들었는데 명확한 것은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민간 아카이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민간 아카이브의 영역은 너무도 다양하고 그냥 민간 아카이브 기본적으로 정치적이면서 또 민간 아카이브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쓰레기와 기록의 중간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잘 모았다가도 내가 쓰레기가 금방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근데 그 쓰레기가 될지도 모르는 그 기록이 어쩌면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사회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저는 진짜 지금 아까 신동 선생님 말씀하셨고 아는 것. 지금 기록관협회에서 민간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자, 발굴하자 이런 것들을 현재 사업으로 했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정확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알려진 아카이브 말고 사실 어떤 사람이 지금 제가 부산의 지역 아카이브, 지역 기록, 로컬리티 기록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한 10건의 기록이 많지 않아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나 사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그거예요. 돈이라는 것들거든요. 돈의 문제인데, 아까 이문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이제 법적인 뒷받침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왜 이런 정말 법이 저를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이 세션 중에서 많이 했는데, 법은 뭐냐면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쪽 기록 관리계가 좀 노력해서 기금을 마련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민간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요 기금을 지원해 주지만은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3,000여 개의 아카이브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 사실 돈이 그
그 기록의 가치가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주제나 이런 걸로 판단하지는 않고 정말 이게 유일본이냐 그 무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만 그 주목을 해서 지원을 해서 그런 어떤 사운드 같은 것들을 조성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관심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적으로 이제 좀 긴 안목, 긴 호흡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 이면으로 우리 사회에는 이러저러한 악화인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멸실이 있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어떤 아이들 그 조사 사업, 네트워크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알방 정리하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그중에 키워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조급함은 조금 버리고 꾸준한 관심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인간 아이카이브라고 하면 항상 머리부터 나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님선생님 발표하신 것 중에 저는 직접 가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곳이 이제 핀란드였습니다. 민간 아카이브 8개 네트워크 하나의 지원체다. 공공 지원에 대한 자금의 정말 플러스 펀딩을 통해서 핀란드의 스포츠, 역사, 노동, 기업 8가지 섹션으로 나눈 8가지 민간 아카이브가 되게 조화롭게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고 되게 사회가 되게 건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오늘 첫걸음이니까 이제 오늘 발전 전략을 모색했으면 다음 단계를 이제 다음 기록이 될 때 재밌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오늘 기록 대회 세 번째 섹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